오늘 마켓 시선에서는요, 지금 달러 가치 주시하는 분들 계실 거고, 유가 흐름, 이어서 그 미국의 금리 인상, 또 신흥국 증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시선과 함께 좀 더 범위를 좁혀 들어가면서 좀 투자에 대한 안목도 높여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유동원 투자 칼럼니스트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여쭤볼 것이 지금 요즘 달러 가치 상당히 주시를 해보자는 얘기도 많이 들리고요. 네. 유가도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먼저 이 달러와 유가 흐름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계실까부터 네. 여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미국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 네. 3월 중순에 100을 뚫고 올라갔죠. 그리고 다시 하락을 했다가 또 4월 중순에 네. 또 100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쌍봉을 만들고 하락을 해서 예. 거의 93까지 내려오는, 그러니까 달러 약세가 예, 일어났습니다.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고 나서 또 최근에는 며칠 동안에 또 달러가 좀 강세로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달러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은 예. 유가가 하락을 하는 그런 국면을 가지고 옵니다. 이 상품 유가가 그 공식이라는 게 달러 강세는 유가 하락. 달러 약세는 유가 상승 이런 공식이 만들어지는데요. 지금 또 이 유가 차트를 보시면 예. 그 정확하게 3월 중순에 네. 달러가 고점을 찍었을 때 유가 쌍바닥을 만들고 달러 약세 구간에 유가 상승하는 모습 예. 이렇게 쭉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또 달러 강세를 가니 유가가 지금 또 조금씩 하락하는 이런 예.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이제 달러화 약세가 유가 상승 가져오는 이유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게 양적 완화하고 가장 연결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양적 완화라는 건 이제 달러 금리를 낮춰서 네. 유동성을 풍부하게 부여를 하고요. 유동성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한정되어 있는 원자재를 네. 사게 되니까 그렇죠.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석유라는 것은 이제 매장량이나 생산량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유동성이 늘어나면 예.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죠. 물론 뭐 최근에 이제 셀가스 때문에 공급이 좀 많이 확대가 되면서 예. 기술력이 이제 발전하면서 유가에 미치는 영향이 달러만은 아니다. 이거는 뭐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그 유가 상승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인플레이션을 네. 시작하는 단계다. 유발할 수 있는. 예, 예. 그렇죠. 유가가 오르면 석유를 이용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 단가가 올라가고 이게 이제 올라가면 제품 단가가 상승을 하고 이게 결국은 이제 인플레이션을 만들어진다는 거죠. 네. 그만큼 이제 세계 경기가 좋아지느냐 하는 것을 판단해야 되는 그 척도로 좀 그렇죠. 시기라고 되겠죠. 예. 제 개인적인 이제 판단은 네. 그 경기가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좋아지는 구간에 진입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 또한 점차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네. 그 유가를 보시면 지난 2달 동안에는 뭐 40불대 초반에서 60불까지 급격한 상승을 했죠. 근데 앞으로는 한 7개월 정도 연말까지 저는 한 70달러 이상으로 갈 거다. 예. 그러면 7개월 동안에 한 15% 정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트렌드 자체는 달러 약세가 점차적으로 유지되면서 유가는 상승을 하는데 그 강도가 전에처럼 그렇죠. 기울기가 낮아질 거다. 예. 그래서 전략 자체는 유가 상승, 달러 약세를 생각을 하지만 그 강도에 대해서는 조금 기대감을 낮출 필요가 있다. 자, 이 달러 약세 흐름은 유지가 되면서 유가 역시도 연말까지는 꾸준히 점차 상승 국면을 유지할 것이다. 네. 속도 부분에 좀 더뎌지겠지만 이렇게 좀 시그선을 정리해 주셨고요. 네. 지금 최근 일어난 현상들 통해서도 앞으로 이제 어떤 흐름을 보일 것인가. 결국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라든가 이 부분도 말씀을 들어봤으면 하는데요. 네. 최근에 국채 금리가 아주 들썩였었거든요. 네. 예.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 그 전 세계 국고채 금리가 네. 상승을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아마도 스태그네이션 즉 낮은 성장률이지만 네. 지속 상승을 하는 예. 그런 국면을 나타내는 현상. 네, 기억나실 겁니다. 예, 예. 아니면 인플레이션으로 넘어가는 시작 단계 정도로 판단할 수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예.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의 중간쯤으로 중간쯤에 와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인플레이션 넘어가는 데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시기가 좀 지금 필요하다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국채 금리를 보시면은 1.6, 1.7%대에서 급격하게 상승을 해서 지금 2.27, 2.3 정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는 이제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아마도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는 시기하고 맞물리는 현상이다. 그렇게 보면은 앞으로의 그
제가 판단하기에는 미국 금리 인상 시기가 한 9월 네. 이후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달러 강세가 지속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지금 달러가 90달러 연초에서 네. 100달러까지 갔다가 다시 93달러,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 95달러. 하지만 다시 하향 안정을 하면서 연말까지는 아마 한 90달러 정도까지 하락하는 전체적인 흐름을 보일 것이다. 예.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유가가 상승하는 국면이지만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국면이지만 기대치는 좀 낮출 필요가 있다. 예. 네. 자, 이 시선을 또 정리해 주셨는데 그 큰 그림을 그려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금리 인상 시기는 좀 빨라야 9월 정도라고 하셨으니까 그 이유가 이제 될 가능성이 있고 달러 가치도 지금보다 조금 이제 약세 국면으로 흘러갈 것이다. 알겠습니다. 지금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시선을 또 말씀해 주셨는데요. 6월에는 아무래도 좀 FOMC 회의록에서도 확인했지만 정말 어려운 상황일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앞서 물가 상황도 유가에 따라서도 또 달라지겠지만 지금 미국의 어떤 경기, 실업률, 고용 지표 이 동향도 확인은 해봐야 될 텐데요. 네. 그 금리 인상을 하는 데에서 연방지준 페드가 네. 지켜보는 게 두 가지가 있겠죠. 첫째가 실업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비 쪽. 예. 그래서 우선 그 실업률은 네. 연준이 원하는 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4월 실업률 발표가 됐는데 5.4%. 네. 0.1% 포인트 낮아졌죠. 그리고 이제 그 완전 고용이라고 생각하는 연준에서 생각하는 수준이 5%에서 5.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5.4%니까 조금 거리는 있지만 그래도 자연스럽게 이제 그 완전 고용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금리를 올려야 되는 그런 수준에 와 있지 않느냐. 이게 이런 생각이 될 텐데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네. 9월 이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이유는 그 다른 한 가지 소비에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더디다는 거죠. 인플레이션 수치가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이게 안 되고 있다. 인플레이션을 만들려면 당연히 고용도 증가를 해야 되지만 예. 고용의 그 흔히 말하는 인건비 상승률이 높아져야지만 사람이 더 쓰겠죠. 질적인 측면이 예, 그렇죠. 있고요. 예.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은 근데 올라가는 속도가 0.1%, 0.2% 이러니까 너무 낮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면 당연히 올릴 텐데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다. 예.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은 낮아져서 좋지만 막상 일을 하더라도 내가 충분한 어떤 소비력을 갖추기에는 아직 임금 상승분이 좀 낮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는 늦어질 것이다. 달러의 약세 현상도 지속될 것이다. 결국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도 궁금한 것이 이머징 마켓의 주가는 그럼 계속 상승을 이어가겠는가? 네. 어떻게 보시는지? 네, 상승을 이어갈 거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적어도 9월 달까지는 지속적으로 이 전략을 굳게 유지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기본적인 방향은 달러 강세의 멈춤 현상. 그러니까 점차적 약세 현상이 지속되면서 유가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도 일정 부분 일어나고요. 네. 이머징 마켓 주식시장이 상승이 되는 구간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국 증시를 네. 놓고 보시면 상해 종합 지수도 급등을 하고 나서 4,500을 찍고 하락을 했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조정을 하는 구간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6월 달 말까지는 네. 지속적으로 상승 선상에 놓여 있다. 상해 종합이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전에도 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지수를 무조건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싱가포르에 있는 A50 지수의 네. 선물을 활용을 해서 어느 정도 해칭을 하시면서 그 종목 선별이 더욱 더 중요해진다. 네. 이런 말씀을 지수보다는 드렸고. 종목 장세로 보자. 그렇죠. 그렇게 되죠. 그리고 이게 또 연결이 되는데 네. 그 상해 종합 지수가 이제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HSCI를 네. 보시면은 그 차트를 보시면 이제 삼각 박스권에서 돌파를 합니다. 우선 예. 한번. 그러다가 다시 내려오죠. 그리고 다시 돌파를 시작하면 네. 상승폭이 상당히 높죠. 지금 보시면은 다시 두 번째 돌파를 하고 나서는 거의 35%, 40%를 급등을 예. 하고 2011년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까지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어떻게 해석할까요? 중국이 예. 훨씬 더 비싸기 때문에 상해 종합 본토가 예. 이거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중국 주식인데 홍콩에 상장돼 있는 비해서 그렇죠? 예. 훨씬 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급격한 상승을 나타납니다. 그래서 당연히 HCI가 더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것보다도 더 좋아 보이는 게 이제 지금 보시면 코스피 지수다. 차트를 보시면 비슷하게 박스권, 네. 그죠?
돌파를 한번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내려왔고. 그죠? 이제 또 다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앞으로 단기간이 될지 뭐 3개월이 6개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코스피 지수가 상당히 많은 퍼센티지로 올라가는 그런 여건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순서를 놓고 보시면 상해종합, HSEI, 코스피가 가장 매력적인 네. 그런 상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직 그렇게 앞서 다른 그 곳에 비해서 튀는 정도가 상당히 아직 약했기 때문에 그게 남아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유동원 칼럼니스트의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 여러분과 공유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